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FOMC에서 9월 금리 동결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9월 FOMC는 한마디로 매파적 동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금리 동결이 결코 금리 인하를 위한 동결이 아니라 그동안 연준이 너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해 왔고 현재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다는 신호를 확인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데이터 확인을 위한 숨고르기 정도에서의 금리 동결이었음을 파월의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특히 8월 CPI가 다소 우려스럽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유가 8월 CPI 상승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서 나왔고 또 에너지 가격은 사실상 인플레이션 재상승으로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이지만 단기적인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번 금리 동결에 있어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당장에 크게 영향은 끼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파월의 입장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섣불리 알려줄 생각이 없고 데이터에 따라서 정책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통화정책 변경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18명의 FOMC 위원 중에서 12명의 위원이 연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고요. 특히 내년 최종 금리가 6월 전망치 4.6%에서 5.1%까지 높아지면서 내년에는 올해 높아진 금리가 인하되기까지 오랫동안 금리 동결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ME 패치에 의하면 11월은 금리 동결이 71.6%, 12월은 금리 동결이 53.4%로 아직까지 금리 동결에 대한 예상이 우세한데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바가 있듯이 성급한 통화 정책 변경은 시장의 기대까지 성급히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파월의 말대로 정책이라는 것은 데이터에 따라서 충분히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연준의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서 금리 인상의 경우는 많아야 한 차례 정도 추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 상당 기간 금리 동결의 상태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연준의 입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나올 것인지 매 FOMC마다 촉각을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존 디튼 변호사가 본인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 주 금요일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물론 새로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라고 했고요. 어쨌든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번 주 그 금요일 중대한 발표가 아마도 어마어마한 게스트가 초대가 되어서 그 게스트가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단지 그 내용이 리플 소송과 관련된 내용인지 혹은 현재 진행 중인 바이낸스와 SEC 관련 소송에 대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존 디튼 변호사가 X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는 있지만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번 금요일 진행될 내용이 매우 궁금하면서 특히나 리플의 승소 기념 뉴욕 파티를 약 일주일 앞두고 나온 소식인 만큼 매우 흥미롭기는 합니다. 지난 19일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이 앞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의 토큰 상장 폐지를 하고자 하면 규정 초안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주가 인가한 그린 리스트, 즉 암호화폐 목록으로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6종을 포함시켰는데요. 안타깝게도 XRP가 포함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발표 이후에 존 디튼 변호사는 이미 XRP는 소송을 통해서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번 그린리스트에 XRP가 빠진 것은 정치적이거나 징벌적 성격의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다른 호주 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은 이번 뉴욕주 그린 리스트에 XRP가 빠진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린 리스트에 XRP가 없다고 해서 리플이 XRP를 보관하고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자회사는 이미 가상화폐 사업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번에 리플이 포트리스 트러스트를 인수함으로써 미국 전역의 30개 이상의 송금자 라이센스 그리고 싱가포르 금융청의 주요 결제기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리플이 가진 유일한 실질적인 문제는 법원이 리플랩스 즉 리플이라는 회사 자체가 파는 XRP 판매가 증권법에 따라 등록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고 만약에 리플이 이 문제를 극복하게 된다면 리플은 정말이지 모든 사업적 부문에서 훌륭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뉴욕주의 그린 리스트에 XRP의 포함 여부가 리플이 송금 결제 사업을 하고 XRP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데 있어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리플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리플 자체가 파는 XRP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 역시 사실상 뉴욕주의 그린리스트와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가 아니지만 어쨌든 리플이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리플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법원이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블룸버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법원이 빨리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무언가라도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가운데 공화당 대선의 경선 후보가 현재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가 담긴 공약을 발표할 계획인데 SEC를 재편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SEC는 위헌에 가까운 제4의 기관으로 오늘날 연방정부의 암적인 존재에 가깝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비선출직이 이끄는데도 막강한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인 거 잘 아실 겁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과 미국 정부의 사이의 갈등이 지금 현재 또다시 치열하게 대립된 상황인데요. 또 얼마 전에 신용기관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상태라서 내년에 있을 대선이 아마도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암호화폐 규제권에 대한 이슈가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핫 아이템으로 떠오르면서 현재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행보가 변화가 있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리플이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CBDC 개발 상황과 이 상황 속에서 리플이 차지할 역할을 강조했다는 소식입니다. 리플에 의하면 국가별 중앙은행의 95%가 CBDC 개발에 나섰고 또 CBDC가 처리할 금액이 원화로 약 284조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리플이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또한 리플은 현재 팔라우와 같은 비교적 소규모 국가에서 CBDC 발행과 유통에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고 또 추후에 이를 점차 다른 국가로 확장할 예정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비록 현재 미국 내에서는 CBDC에 대해서는 답보 상태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이유 중에서도 CBDC의 발행과 규제를 누구로 할 것인가 라는 문제 때문인데요. 현재 연준이 CBDC 관리에 대해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류가 있지만 공화당에서는 연준이 개인에게 CBDC를 직접 발행하면 그것을 통해서 개인을 감시하는 데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CBDC 발행 제한법을 제시했고 어제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리플이 소송과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이러한 정치적 정책적으로 미국 의회 자체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리플 입장에서는 CBDC 관련해서는 소국가 그리고 금융의 서비스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나라들에서 리플의 기술력을 이용한 사업을 통해서 확장해 나갈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미국 외 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인력을 계속해서 미국 밖에서
충원해 나가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